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농업정책과장 손덕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뭐 우리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반려동물 센터도 이제 내년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우리 수의사를 채용합니까? 지금 한 분이 네. 올해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채용되어 근데 있습니까? 돼 있는데 네. 그 보서에는 근무를 안 하고 네. 우리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유기동물 보호소 업무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센터 업무 소관되는 것을 네.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보고 있습니까? 예, 예. 한 명 채용을 했대 말씀이에요. 예, 예. 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로드킬이라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동물 찾길 사고에 예, 예.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 사체, 네. 사체 같은 경우는 면동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면동에서 처리합니까? 예, 예, 면동에서. 근데 이제 이게 도로기 때문에 네. 이제 시청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가에서 하는데 보통 면동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시청 이제- 도로가 소관입니까? 본청으로 보면은 도로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동물 사체뿐만 아니고 뭐 어떤 낙하물이라든지 예, 다 같이 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정책과에서는 이제 로드킬을 당해 가지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살아 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네. 우리 야간 구조자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구조를 하고 또 뭐 필요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즉시 또 치료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과가 이렇게 예, 예. 같이 이렇게 걸쳐 있다고 업무가 보면 지금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예.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소관은 도로과 소관이 맞는 것 같아요. 도로에서 예. 일어나는 주로 도로에서 일어나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또 동물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거나 예. 또는 온전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하는 동물은 또 우리
예,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걸 또 예,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게 그래서 이제 동물 특히나 이렇게 어쨌든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예. 그러면 부상당한 경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 예, 예. 그다음에 만약에 죽었을 사체는 예.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체는 면동에서 일반 처리를 하고. 예, 쓰레기로. 일반 그럼 생활 폐기물로 폐기물은 저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침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예. 처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우리 동물찾길 사고 조사 및 아. 관리에 대한 지침 아, 이 행안부 지침인 것 같은데요. 예, 아 환경부 얘기네요. 아, 환경부 그거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우리 폐기물 그 담당하는 또 우리 자원순환과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우리 로드킬 동물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상 당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뭐 관리하고 예. 그다음에 폐기할 때는 그러니까 처리할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과정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등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발견된 동물들의 사체는 시민들은 대개 119로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저도 막막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시민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럼 119로 연락이 되었으면 119는 우리 시로 당연히 이 업무 소관인 우리 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그 동물을 이렇게 운반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9 소방서의 업무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찾아가지 않아서 고양이 등등을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처럼 119에 접수가 되면 119는 바로 시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게 바로 자동 연결이 되어서 관계시가 관계 그 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그 동물들을 구조하거나 사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 매뉴얼이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9에서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시청 당직실로 이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럼 당직 그 일지에 그 소관 부서별로 아침에 그 시스템이 입력을 하면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 부서에서 저 면동으로 이리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뭐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 소관 부서별로 뭐 이 폐기 저 사체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이제 뭐 부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소관이니까 또 주인 확인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일이 소관별로 이렇게 회부를 해서 이렇게 네, 일단 하도록 면동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이래 좀 여러 지금 기관이 우리 과가 부서, 예. 부서가 걸쳐져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런 경우 빨리 이걸 그 과정을 예. 명확하게 해서 예.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119 소방서에서 이걸 이 동물을 부상당한 동물을 어찌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었으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참 저도 판단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관련 과가 다 부서가 다 이걸 좀 논의를 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정하고 시민들은 편하게 뭐 119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119로 바로 전화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119가 우리 시로 연락을 하면 바로 관련 부서에서 출동해서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든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침 꼭 마련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6페이지 공모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는 동부 연초, 2019년도에는 거제, 소량, 산촌, 2020년도에는 망치, 습소리, 21년도에는 구영 이렇게 되어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 공모를 해서 이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받아온 겁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공모를 해서 이 받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마다 한 2개 또는 3개 이렇게 이제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이제 공모를 좀 어쨌든 이제 공모에 이렇게 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업무고 이렇게 이제 일이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453페이지 보니까 소량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에서 다른 거는 권역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소량 마을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준공 내년 6월달에 준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 단위로 지금 신청 이제 보통 권역인데 예, 요거는 맞습니다. 마을 단위로 신청합니다. 마을 단위로 예.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년도에 또 시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제권적 선정할 때 요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해서 두 건이 같이 같은 해에 공모가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없어졌다 이렇게 예, 보면 예, 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을 단위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제 권역은 그대로 살아 있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주 좀 이제 좀 소외된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해주면 저는 참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은 끝이 나버리고 권역 단위만 이제 공모 사업은 남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예. 말 단위도 우리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네네. 좀 한 뭐 여기 지금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 예. 뭐 한 5억 정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이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제시 예. 자체에서 예,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마을이 좀 활기차고 이렇게 되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마을 단위 공모 사업을 계속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거제시 자체에서 한다는 건 저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실 때 우리 삼거리 지역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거리는 조금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면 상거리 지역 지역에 같은 좀 경우에 우선으로 동인데 동이면서 혜택을 예. 전혀 받지 못하는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이제 면단위 이런 예. 마을인데 그래서 이제 삼거리 사람들이 조금 힘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렵고 예. 세금은 혜택을 못 받고 이제 이 사는 주거 형태는 실상은 면단위 이제 마을 단위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441페이지에 숲소리 공원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공원이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7억 공사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는 방문객도 많고 한 1억 5천 수입이 있는데 2021년 9월까지는 한 8만 정도의 이제 7,600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었습니까? 19년도에 20년도에도 코로나고 21년도도 코로나인데 방문객이 이렇게 그때는 좀 단계가 조금 이게 또 낮았습니까? 이게 좀 단계가 변경이 좀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때 예. 좀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3월까지는 휴장을 좀 또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거제시에서 127억이라는 이제 물론 뭐 국비도 들어왔지만 큰 돈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코로나 시기인데 왜 이제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단계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리고 지금 좀 또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좀 또 이 발전 좀 이 프로세스하고 좀 더 우리 거제시에 좀 이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에 한번 외야서도 좀 한두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 축사 그 체험장 동물 체험장 옆에 예. 푸드 플랜 계획하고 네, 연결을 해가지고 그 푸드 센터도 하고 또 이 전망대 그 건물 한 8억 정도 들여가지고 예. 내년에 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경사도가 그 맞습니다. 높아서 오르기 힘들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요 무장에 낫는 길로 일부 강화는 데크길로 한번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데크길로 한 220m 정도 해놨거든요. 계곡 따라. 예. 중간 부분에 이제 조금 끝이 나서 아쉽는데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이제 저희들 반영을 했는데 용역 조승객 변경을 이리 해야 되는데 예. 용역비 좀 또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모노레일 계획도 좀 이래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제 아이들이 갔을 때 위로 이제 이렇게 주차장도 예, 이제 예. 실제로는 부족해서 위에 올려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차를 하고 예. 차 내려오는 이런 걸 제가 이제 예. 그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예. 해볼 것이다라고 그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 한번 함께 계획을 해서 예.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주차 어쨌든 부지 한 같은 대만 경우는 모여서 해서 이제 주차해서 이제 예. 하차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내려오는 길은 뭐 어쨌든 이제 휠체어를 탔든지 어르신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오르막길보다 내려오는 길은 조금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한번 고려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한번 부분 해주시기 같이 바랍니다. 어차피 요 임도 쪽하고 계곡 쪽이 한 3,000평 정도 저희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이제 그 모노레일 계획도 이래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한데 예. 이제 그 잔여 일부 면적은 주차 부지로 좀 할 수 있을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실 때 하도록. 검토를 해서 어쨌든 예,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차만 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용역할 때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주차 부지를 위로 올린다는 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그렇죠. 힘드니까 어른들. 좀 용이하게 이제 이리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모노레일을 설치하면은 아마 좀 웬만하면은 체험도 되고 예. 또 우리 또 타고 운영하는 데 올라가면 있어서 괜찮다. 또 운영비 또 좀 충당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은 주차장이 좀 위에 또 필요할지는 한번 그럼 같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라서 앞으로 할 내용은 뭐 이야기 안 하실 줄 알았더만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 있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농촌에 그 고령화 돼가고 있는데 그 고령화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계속 뭐 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반려동물 중에 이제 그 개하고 뭐 또 고양이하고 이런 것들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되는 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성화를 좀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중성화 시술은 한 해마다 한 500마리 정도 이리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뭐 지속적으로 이리 추진을 이리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길고양이, 예, 길고양이 그 개체수가 뭐 포획도 잘 안 되고 중성화 좀 잘 안 되고 계속 또 길고양이 또 자주 이게 뭐 되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29페이지에 우리 그 산촌 간척지, 저도 이에 대해서 뭐 5분 발언도 하고 뭐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개선이 사업 그
그 구체적인 개선도 되고 했습니다. 잔디 블록도 깔고 데크 탐방도 하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 오수 마을하고 간택지하고 좀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좀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는데 좀 사업비가 좀 들고 가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든지 좀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산촌자 같은 경우는 도 우수 섭지로 예,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그 내년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소관은 이제 환경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그런 계획을 같이 이리 담을 수 있도록 같이 업무 협의를 이리 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꼭 좀 뭐 메모를 해놨다가 좀 예.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도 현장에 그 방문을 해서 뭐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안 있던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농업 쪽에는 뭐 농로, 국어 정비 이런 요구 사항이 매번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문제로 다 이 요구를 많이 못 들어주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보니까 그 적극 행령을 펼쳐 주시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해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19년도에 한 농업 기반 국어 농로 이런 시설 정비 한 10억 정도에서 올해 예산이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가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소가 안 돼서 2월이 되고 이리 하는데 하여튼 뭐 예산 확보를 해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숲소리 공원도 관광객들이 이제 계속 찾고 우리 그 시민들도 애들 데리고 많이 찾는데 옛날에도 제가 한 2군데 지지가 했는데 그 적실천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또 이 무장의 나눔길 이것도 찾아서 꼼꼼히 선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445페이지 참사리 센터 이 동부 쪽에는 좀 그런 대로 뭐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또 위원장님 뭐 의욕도 요 뭐 연초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뭐 강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동부 지역이 또 뭐 이 인구 유동 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은 뭐 저희들이 또 그 인력 지원도 희망 일자리하고 공공 인력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내년에는 좀 더 좀 잘 운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동부가 조금은 계속 그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농협도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건 또 무시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좀 이 밖으로 도로에 가는 차들이 이제 예. 이게 시각적으로 안 보인 데서 예,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면사무소 그 들어오는데 예. 그 앞쪽 부분을 한 5m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튀어나오니까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매출이 한 2배 정도 이게 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참 그래서 잘하신 저희들이 것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어려움이 없도록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현재 아우름 센터도 잘 뭐 운영되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입구 쪽에 하단하고 입구 쪽이 진출입하는데 조금 뭡니까 그 사고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좀 찾아보고 보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 보완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지금 행기입니까 그게? 예, 예. 했는데- 일부 그 예, 턱 부분 맞습니다. 예, 진출이 예, 예. 그 이상에 그 조금 뭐 제가 이제 한번 우짜다 가서 예. 차를 넣었다 뺐다 해보니까 조금 입구가 턱하고 하단하고 좀 좁아 보이던데
개선하면 행기다 그렇지. 그저뭐 일반 통행식으로 이 터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 예, 얼마 전에 이제 일이 했는데 예. 제가 현장은 직접 살피지는 못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보고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더 조치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개 찍어 올긴데 참고 자료로. 예. 일단은 449페이지 우리 그재명 근역 단위도 쭉 잘 진행돼 가고 있다가 이제 일부 어촌계 보상 관계나 이런 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일부 뭐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100% 썬크로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뭡니까 소동이나 이런데 소량만 하면 이게 또 뭐 바다 정원이나 할 때는 또 해안에 또 뭐 매립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조성하고 할 때 어청계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좀 사전에 조금 소통을 좀 더 해서 완벽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망치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 할 때도 현장도 가고 했는데 이 망치 이쪽에도 저번에 몇 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요즘은 망치 모양으로 포토존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뭐 소망 망치든지 소금 망치든지 이래서 망치 모양으로 지금 뭡니까 어디입니까 하층면 면장님께서 포토존을 좀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쪽에 지금 활용도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지금 기본계획 예. 수립 막바지에 있는데 예. 또 뭐 그런 부분은 또 시행계획 할 때도 반영을 예. 할 수가 있으니까 챙겨 나가도록. 우리 또 저번에도 또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균형적으로 이런 특가 사업 이쪽에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둔덕이나 사등이나 좀 아직 공모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또 소장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공모 사업 부분에 그리고 이제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팀장님께서도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챙기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챙겨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업 신청을 우리가 하기 전에 이제 예비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뭐 주민들 또 이 상향식 공모 사업 아닙니까? 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예. 그래서 이제 이장님을 비롯해서 좀 미리 해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은 저희들 컨설팅하고 역량 교육을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어촌에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생계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공모나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조금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하거든요. 주민 주도나 이런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챙겨서 역량 강화도 좀 시키고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 부분도 처음에 애초에 숲소리 공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등으로 오게 됐는데 이 부분도 빠른 사업이 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저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보충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김동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농업정책과에서 뭐 건협별 거점개발 사업이나 마을 특화 사업 이런 공모 사업에 또 많이 벌려놔서 또 업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많은 농지 기반 시설 농로 만들어내라 국어 정비해라. 참 수없이 뭐 미련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애를 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위원님 뭐 항상 많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져주셔서 예, 오늘 짠 것 같습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또 업무 노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 이 현장을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 산촌 간척지에 정비 사업 했던 거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부 저수지에 또 마무리는 생활 환기 정비 사업으로 마무리는 했지만은 또 그 부분과
또 양화마을의 국어 정비하고 나서의 뒤마무리,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일에 어떤 완벽하게 끝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그 관찰과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산중 가습기는 골재를 제거를 했습니까? 안 안 하고 그 위에 예. 그 성토를 예, 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돼, 마무리했습니다. 예. 골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예. 일부 예 그 이제 이 마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요 기반 저 철제 네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숲소리 공원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숲소리 공원 조성 이후에 방문객 숫자로 보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또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제에 그런 또 숲속에 그런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뭐 아이들과 또 젊은 부모님들이 예, 떨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거듭난 것 같으면 자리 잡아갔는데 아까 말씀에 그 조성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모노레일하고 이런 걸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노레일을 하고 그 푸드플랜 연계해 가지고 네네. 저 전망대하고 네. 저 체험장 옆에 예. 그다음에 이제 모델 설치하고 그 옆에 잔여부지 녹지 네.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예. 유아숲 체험장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하려면은 조성계획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숲소리 공원 밑에 또 어린이 교통공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숲소리 공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또 장소 한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계획은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네. 그냥 순수한 뭐 시비로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공무 사업에서 따보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농식품부서는 이게 이제 한번 지원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관광과하고 이제 이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저 개발원의 예, 예. 키즈 어드벤처 아니습니까? 예, 예, 그것도 예. 공모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좀 저희들이 좀 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올해까지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심지 않더라고요. 공무사업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봐서 예. 또 공무사업 가져오면 또 박수를 보내지 예, 예. 않겠습니까? 예. 그 그렇게 12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계속 그 숲소리 공원에 꽃무릇을 좀 많이 심었는데 이게 예. 식생이 정착이 잘 되었습니까? 예, 이리 식생은 잘 이리 안정화되어 네, 있는데 안정화되었습니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꽃이 피는데 예. 한 계약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일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안 가면 잘 못 봅니다. 그렇죠. 이게 예. 물론 그런 단점도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나무 밑에 원래 그늘에 좀 피는 꽃인데 예, 예. 이게 잘못 심으니까 아예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그 수소리 공원에는 안정화되었네요. 예, 우리는 잘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44페이지 과장님,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뭐니 해도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잠시 한번 살짝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농업 기반 시설 내년 당시 예산에 담긴 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까? 아니면 뭐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올해 수준으로 올해 수준입니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내년에 우리 보니까 전반은 농업 기반 시설하고 생활환경 정비, 뭐 네. 기계학 경력 다 합치면 한 55억 정도 돼 있거든요. 예. 기반 정비 국어하고 농로 이 부분만 하면은 한 16억 정도 그렇게 예산 예. 반영을 좀. 어쨌든 뭐 농로는 꼭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연구 논두렁은
우리가 또 그래도 기계가 됐다 하지만은 논두렁은 또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연구 농도로 그다음에 그거는 또 우리 법률로 관리하는 그 공간 시설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로 인해서 그 개인 사유지가 피해 입지 않도록 그거 정비도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나야 된다. 좀 확대해야 된다. 합니다. 제가 좀 더 어떤 목소리를 내서 어떤 뭐 권한이 있다면 확 뭐 좀 늘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유기동물 보호소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공식적으로 이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거 이 몇 페이지 잠시만 몇 페이지고? 457페이지. 예. 지금 이 이제 구조되는 개체수를 보면 2020년도에 1,423마리입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입양되는 개체수가 769마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게 이제 들어온 한 해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제 입양, 예. 입양이 저희들 한 6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1,400마리 대 720마리 예. 한 60% 입양되고 예. 나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또 이 보호되고 있다가 예. 또 자연사 예. 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한 5% 정도 돼요. 그럼 계속 이를 보면 매년 이렇게 이제 구조되는 건수보다 입양되는 건수가 작으면 예. 자꾸 마리수는 개체수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관리비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인도적 처리를 좀 예.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동물보호단체하고 예. 사전에 인도적 처리 전에 예. 좀 동물보호단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 좀 그분들이 입양을 좀 이리 보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렇게 해보고 구조 건수는 거의 유기견이죠. 유기견 예. 덜견은 지금 여기 들어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들깨도 들어옵니다. 덜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획돼서 들어옵니까? 예. 거의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유기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기견. 예. 그게 그러면 그 어떤 안에 경우는 유기견 안에 그게 칩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한 내장 칩이 예. 있는 경우는 예. 이제 리더기를 해서 이제 예. 소유자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예. 이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반환합니까? 또 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일부러 버린 건지 예. 또 이게 좀 참 쉽지 않은 애매한 미약하지 않으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 칩을 안 하고 이제 외장 칩을 하는 경우는 네네. 이제 뭐 떼고 이제 뭐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 그냥 이게 보호소에 그냥 관리를 물론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지만은 무작정하고 구조하고 또 뭐 반 정도 입양하고 남은 것도 하는 거 이게 사실상 그냥 이대로 뭐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우리 뭐 일선공 시청에서 뭐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한대어 봅니다. 예. 혹시 위원님 좀 뭐 이리 방안이 가면은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 같이 고민을 해서 들깨 피해가 동부 산양에서 제가 직접 두 건을 제가 한 건은 받고 한 건은 이제 바로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만나서 오늘 새벽에 토끼 24 마리를 우려 죽이겠다고 두 건 다 뭐 경찰이 와도 뭐 방법이 없다 그냥 뭐 돌아가고 아무 피해 구제도 못 받는데 그것도 참 심각하거든요. 뭐 동물은 그 가축을 무려 죽인 건 맞지만 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니 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려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될게 이게 이제 이 출연을 하면은 네네. 이게 또 피해를 입히고 또 사라지니까 네.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프로젝트를 놓고 며칠 일이 하는데 잘 안 잡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뭐 우리 그 농업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동물 보호까지 뭐 관련이 있는 부서라서 맡고 있지만은 참 이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과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436조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이 권역 단위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17년도 동부 연초 물론 그 앞서는 이제 상문동 권역 단위 그렇게 해서 망치 거제면 망치 그 다음에 구영 그 21년도에는 이제 해양항만과에서 이제 다대마을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지는데 지금 17년도까지 동부면 연초면 하고 19년도 이후에 거제면 망치 이후의 공모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동부 연초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농식품부 소관일 때 예, 그 중심지 활성화 예. 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제하고 망치 건영은 해수부 소관일 때 저희들 그 공모를 한 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구영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부 연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기준을 보면 이 소독 사업을 예. 할 수 없도록 그렇죠. 요리돼 있고 예, 예, 지금은 이제 해수부는 이제 소독 사업을 좀 이렇게 건장을 하고 계획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45쪽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권역 단위 사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과장님 말씀대로 17년도 선정까지는 동부면하고 연초면은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 공간 육성 또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런 이제 사업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19년도부터는 이제 망치 거제에서 망치 구영 다대의 경우에는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또는 중심 거점 공간에다가 관광 자원화 그리고 소득 정대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 형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동부면 연초면의 기존의 사업 형태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라 해서 동부면에는 참사리 센터 60억 중에서 한 30억, 연초면에 있어서는 60억 중에서 아우름 센터가 한 40억. 그 외에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으로. 그런데 이제 거제면하고 이후에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의 기존에 있는 시설이 거제면은 100억 중에서 바다소리 센터가 100억 중에서 30%에 해당 32억. 나머지는 소득 정대 동차적인 그 다음에 지역 경관 개선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로 연결하는 사업. 마찬가지로 망치도 권역 단위 사업의 73억 중에서 기존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조금 줄어들면서 지역 소득 정대와 지역 경관 개선으로 이 사업의 중심 활동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17년도까지 연초라든지 상문동이라든지 동부면이라든지 의 경우에는 우리가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어진 것처럼 이게 이제 좋은 상업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후에는 조금 더 주민 참여,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자립적으로 운영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에 있어서 주민 관리 운영을 두고 참으로 큰 애로점이 많기도 합니다. 뭐 다른 거는 저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이제 조금 더 동지역의 경우나 규모가 인구가 많은 면지역에서는 그나마 카페라든지 또 사무실 뭐 운영을 통한 수입이 되지만 동부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자립적인 운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자, 이런 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적인 운영 기반이 취약한 이제 면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선 방안들을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이 부분 예. 좀 말씀을 예.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도 그 사회적 예, 그 예. 지원센터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협의를 해보래서 저희들 이제 한 세 번 정도 이리 그 협의를 했거든요. 예. 이래 협의를 하고 동부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청을 해놓고 이제 그게 조금 뭐 이 진전이 되면은 이 사회적 기업도 또 이 신청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 운영비를 좀 미리 그 자립할 때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년도 이후에 거제면 망치 그다음에 구형 다대에 대해 있어서는 참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으로 연계하고 또 자립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서 상당한 부분 실질적인 주민 생활과 소득의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망치에도 그다음에 거제면에도 뭐 굴향기 푸드 센터라거나 다양한 지역 관광 연계된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후에도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예비 단계에서부터 특히나 주민주도 주민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사업의 경우 그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뭐 영어조합 또는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주민 참여 주도형 하는 이런 지속 가능 자립 기반 형태로 나오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형태로 나오는 데 있어서 계획 기본계 예비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관에서부터 또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 원칙들을 어떻든 제대로 자문과 관리 지침을 이렇게 협의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나와왔다라는 것을 우리 거제면의 경우에도 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도 우리가 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한 번 더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와 우리 농업 정책과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민협의체 간에 이 협력하고 그런 기반들을 확실히 세워서 좋은 사업을 우리가 따오고도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자초가 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잠깐 좀 말씀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그 이제 위원님 그 걱정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그 거제권역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소득법인 구성한 지 좀 사실 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권역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그 이제 그 주 사업이 두 가지인데 맥주 제조하고 항포 해수욕장 그 비대면 저 스마트 뭡니까 저 그 뭐죠? 그 뭘 하지? 아 캠핑장 캠핑장 이 두 개 소득 사업인데 이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계획 단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리 강화를 해서 하자 해서 이리 했는데 또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또 나올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내년 또 공모사업 선정하는 것도 예비 계획 때부터 같이 이리 챙겨 나가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에 사실은 한번 그 계획이 됐다가 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위치 변경된 장소가 또 어린이 교통공원 있던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예? 그 장소는 그 장소 아니고 예, 예. 예. 그 아랫부분 아랫부분, 바로 예. 예, 예, 예. 이 부분은 뭐 토목이나 경사나 이런 부분들은 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그 예.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경사도가 좀 있어서 사업비도 좀 추가가 좀 이리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견 놀이터하고 중소형견 놀이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사도 때문에 예. 그 중간 부분에 좀 그 뭔가 단차가 예. 이리 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 계속해서 좀 뭔가 경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 조건 때문에 이 좀 그렇지 걸림돌이 자꾸 발생했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 또 조성 이후에도 사후 관리도 참 매우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 부분도 끝까지 좀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숲소리 공원의 교통공원 이런 부분도 해법은 좀 잘 된 케이스 같습니다. 좀 우려되는 좀 미비한 부분은 사전에 좀 뭡니까 그 수국이 식재된 장소에 사전에 좀 미리 됐으면 우리 그 시민 헬스도 좀 작게 들고 더 좋은 뭐 케이스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수국 부분은 저희들 그 안에 예. 다 이 재활용을 좀 이리 좀 여기 하는 좀 그런 상황. 좀 이제 잘 조성을 해놨는데 재활용은 되었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저 이중 업무 행정이 예. 조금은 그래도 낭비가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해놓은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감이 그렇지 실컷 다 조성해놨는데 다시 식재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해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착공하려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착공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 또 가고 싶고 뭐 더 챙겨보고 싶고 해도 못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우리 집이면은 울타리에 두 집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뭐 행정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법을 좀 잘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예. 잘 이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 농지 전용 단속 현황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뭡니까 폭우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기상 이변으로 물길이 생겨서 토사가 유실이 돼서 농경지가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복구도 안 되고 복구도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참 이 행정에서도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상 이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상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사유지라도 예. 거기 재난 관리법에서 어느 정도 그 피해 수치가 나오면은 일정 부분 복구비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뭐 생계비 어떤 수준으로 나가는 걸로 이리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유지의 어떤 그 원인이 뭐 국어의 어떤 원인이다 이제 이런 용수로 이런 부분이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복구를 이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3개소 정도 긴급 복구는 사실 다 했거든요. 그래서 참 또 떼어진 데는 좀 떼어지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좀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 좀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농업 기반 시설에 해당하면은 지금 이제 구글을 그냥 우리가 정비하고 설치하는 농업 기반계에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구글로 인해서 사유 시설이 손해를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재난 상황이거나 이런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 뭐 올해도 한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한 30곳 정도 복구를 다 그때 복구를 그거는 했는데 긴급 그 사항이라서 이래 우리 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또 우리가 또 영조물 배상 책임 우리 공제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받게 되면 그 원인이 그렇다. 우리가 예. 시 소유의 어떤 농업 기반 시설이나에 의해 가지고 뭐 사유 시설이나 사유 뭐 피해를 입은 경우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영조물 뭐 피해 그렇게 현재 보상이라든지 한 번도 처리된 이렇게는 적은 처리는 없습니까? 지금 그 안 사례는 하고-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 아닌 걸로 그렇습니까? 알고 뭐 이론상은 그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물 사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뭐 아까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보니까 이게 이제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거기서 조사를 한 해에 보니까 법정 보정인지 아닌지 일반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의 생활 폐기물 처리 기준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가 없다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면동에 우리 그 미화원들이 이게 생활 폐기물로 보고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정확하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우리 제가방이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앉을 거는 다시 내놔야겠다. 뭘 알아야 책을 가져옵니다. 예. 예. 우리 상임위가 좀 빨리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요즘. 농업지원과 소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관련 공무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그 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발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거제시 농업지원과장 김종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482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뭐 71억이라는 사업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우선은 이제 역량 강화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추진 실적에서 2021년 7월 7일 기본계획 불승인 보완 통보라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농림부에다 일단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제 농림부 자체적으로 자기들 승인하는 게 아니고 네. 각계 그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네, 무슨 네. 그 집단인데 거기에다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다 올렸는데도 또 승인 또 할 때 되면 또 다른 요구 사항이 또 많은 거라 이 요구 사항 자체가 이 교수님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러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기본계획이다. 그런 이제 자기들은 그런 결론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자기들은 좀 많은 것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2월 6일 날 네. 창녕에서 이제 진짜 최종 이제 담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우리가 기본계획이 빨리 돼야 또 사업이 네. 빨리 진척이 되니까. 뭐 행정에서 하는데 이게 기본계획 이 보완 내용을 보완이 불가능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행정에서 얼마든지 예, 할 수 예, 있는 예,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걸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또 다음 단계로 예, 넘어가서 예. 지금 실시 뭐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예, 예, 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단계는 벌써 지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 초창기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보니 예. 기본계획 승인을 벌써 좀 났어야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게 좀 특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걸 하면서 중간에 어떤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다소 좀 늦어서 그럼 이 기본계획 안에 예.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뭡니까? 그 사업단 평가단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열대를 이제 컨텐츠로 하는데 예. 아열대에 대한 걸 이제 좀 하나를 좀 예. 집중해서 예. 일을 하는데 사실 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주산지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우리 예, 예.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 향후 계획에 보면 뭐 나눔 센터, 예. 교육장, 예. 조선공사, 뭐 힐링 푸드 센터 이 건물 짓는 게 다인 것 같는데. 건물 짓는 것도 있고 예. 이게 또 이제 그 이제 하드웨어 사업이고 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도 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예. 뭐 체험 같은 뭐 예. 밀키트 디지트 개발하는 거, 네. 그다음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하는 거 예.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점으로서의 네네. 어떤 건물도 필수 시설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단 예산이 들어가니 이 기본 계획을 좀 잘 짜고 예, 예. 또 이게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예. 시에 예. 민간인들이 참여를 있습니다. 하고 있죠. 또 그분들의 어떤 행정과 그분들의 어떤 이 교감이 교류가 잘 일어나서 이 작품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행정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림이 좀 안 나올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좋은 그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열대 센터라고 뭐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건물 짓겠다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사업 부지요 위치 예.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 갑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예. 가겠다. 예.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막 뒤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부지가 뭐 예.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또 기본 계획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니까 이대로 가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아니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같이 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83페이지죠.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이거 이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 올해까지는 사업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예, 했습니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농림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매년 하실 거라면서요, 과장님. 아니 그래 했는데 농림부가 지금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재정적으로 과장님 지금. 그때 제가 물을 때 아닙니다. 내년에 계속 하긴 매년 했습니다. 예. 매년 할 사업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말씀하셨습니다.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농림부 예산상 이 기재부에서 막 반영이 안 됐답니다. 저는 처음 이 사업 볼 때 일회성 사업 이거 시범 사업을 해서 참 11억 9천만 원 다른 지역 농산물 사는데 다 보태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야채, 과일, 우유, 계란, 꿀, 고기, 작곡류인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한 게 있을까요? 로컬푸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공무사업 뭐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좀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사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그 카드를 줘서 이제 결제하는 방식이네요. 예. 카드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잡곡류 고기를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수입 사면 결제가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수입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수입은 안 됩니다. 참 국내산 육류. 그 국내산인데 근데 고기나 잡곡류는 예.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야채, 과일, 우유 이런 거는 국내산으로 뭐 이용할 것인데 예, 예. 보나 안 보나 예. 뭐 계란, 꿀 이런 건요. 그런데 고기는 이런 건 냉동육도 있고 뭐 호주산도 막 들어가 막 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사면 결제 안 됩니까? 우선은 뭐 국내산 육류만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저 카드 결제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봤을 때 예, 예. 농협에도 수입육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수입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우리가 뭐 지심상에는 뭐 국내산 육류로 한정을 그런데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조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거는 부분인데 우리 11억 들여가지고 F에 그 농산물 팔아주는 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농산물 우리가 또 뭐 아까 있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도 있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 볼 때는 그러는데 이건 이 사업 자체의 지지는 비수급자의 예. 이제 우리가 93.9%가 예.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예. 기초수급자나 가격수급자에는 68.2% 정도 영양분을 적게 섭취를 하지 보니까 그럼요. 이건 영양분을 좀 많이 섭취해가 아니, 유럽이 절감 과장님, 효과를 내기 위한 과장님, 그 사업이다. 그런 기초수급자 사회적 지하계층을 짓는다면 복지 사업 쪽에서 하고 우리 11억 이거는 그 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니까 예. 우리 순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 사가지고 갖다 직접 주면 되죠. 그럼 우리 농산물도 팔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제 그게 우리 지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시범사업 9개 시군에서 했는데요. 그래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분은 국내산 육류 부분은 네. 이 코드가 이 바코드로 딱 이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전자바우처 예, 이 카드는 수입 카드 예. 바코드에는 국내산하고 이 구분이 되니까, 안 되게 예, 코드에. 네. 그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바코드 있는 기계도 아니고 이 카드가 아니 그냥 상품에 예. 그 상품에 뭐 그 바코드에 국내산 호주산 이게 구분이 그 되기 때문에 연계가 돼 있다. 그럼 그- 내가 호주산을 가서 결제하려고 하면 바코드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계산대에 그런 예, 시스템이 연계가 예, 돼 있다.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사업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코드로 처리되면 그게 가능할 건데 같은데 바코드로 처리 안 하는 뭐 이렇게 사업장이나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과일도 뭐 수입 과일도 있을 수 있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용처가 농축협 하나로 맡하고 예. 로컬루드 직매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다른 일반 뭐 시장에 가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제 카드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예. 더욱더 그렇겠네요. 예. 보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우리 김동수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뭐 농림부 예산이 내년에 미반영돼서 뭐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11억이 뭐 이렇게 아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거제시에 있는 농산물을 뭐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이렇게 배급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우리 거제시에 딱히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연드림이나 초록마을 그런 데는 5만 원을 사면 그 순수하게 이거는 이제 국내산 이 뭡니까 이런 이제 농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5만 원을 사면 10,000원 지원하는 이런 이제 삭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거기 이제 그 물론 이제 매장을 이용해야지 그게 이제 한정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11억을 안 들여도 그거는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는 홍보만 해주면 예. 누구든지 그 매장을 이용을 하면 5만 원을 사면 10,000원 혜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전 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굳이 막 우리 시비는 아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급식 그 식품비 지원에서 친환경 쌀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초중고 이렇게 해서 예. 예. 인당 얼마 정도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차액? 그 친환경 쌀. 일반 쌀 아니고 친환경 쌀을 이제 그 학교 급식소에서 이용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여기 부서 아닙니까? 많은 것 같은데 지원가.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에 초중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거 예. 예, 아, 예. 차액 부분. 네네. 차액 부분은 그 킬로그램당 유기농 쌀은 킬로그램당 900원. 네네. 예. 무농약 쌀은 킬로그램당 700원.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는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47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 현황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환경 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3개소에다가 21.4헥타르에 뭐 6천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거 이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친환경 거제에 있는 우리 이제 농민들이 무농약을 이렇게 생산을 하면 실제로 학교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훨씬 작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금 적지. 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70톤 내외고 예. 전체 소요量한 250톤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충분한 그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고 그렇죠.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뭐 하소연을 많이 하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힘듭니다. 정말 이제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거제의 이제 이렇게 환경은 굉장히 저는 좋아진다. 예. 어쨌든 농약이 이제 계속 쓰게 되면 그게 뭐 강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거제섬에 이제 뺑 돌아가면서 양식장인데 결국에는 그 양식에도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농약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친환경 무농약 쌀이 이제 이렇게 논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거제시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양식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제 6천만이 아니라 이 예산은 얼마든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250톤을 학교에 소비를 하는데 70톤밖에 이렇게 생산이 안 되면 180톤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농사를 진 농민들이 이제 너무 이제 풍년이 들었는지 매수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큰 그 이제 통에다가 막 쌀 사가라고 지금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시위 아닌 시위를 벌이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농촌에서 뭐 채소를 하든 쌀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재배한 쌀이 이제 이 팔로만 이렇게 다 개척이 돼 있다면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든지 재미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농사만 지으면 우리가 다 사줄게 이렇게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제 농민들이 청년 농민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농사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품질 쌀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봄방학이라든지 뭐 또는 여름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뭐 급식실도 운영하지 않고 있을 때 해주는 건 참 좋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도시락을 이제 공급을 할 때 배송비 포함해서 6,000원 이렇게 해주는데 용기를 혹시 뭘로 사용을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이 친환경 종이 골판지 그거로 그걸로 계속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이제 다 씻어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그거를 이제 씻어서 하려면 재활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다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그렇게 걸로 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를 좀 아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그처럼 양은 도시락처럼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뭐 하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걸 다시 수거해 가서 다시 재활용하면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6,000원 정도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이제 2개 공급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이제 배급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락을 이제 2세트만 사면 한 세트는 아이들에게 이제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거해 와서 또 소독을 해서 또 해서 이렇게 하면은 도시락을 차라리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제 뭐 친환경 소재의 그걸 사용을 한다 하더라 해도 이게 저는 아주 이제 그냥 그처럼 학교 급식처럼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쓰레기 문제 또는 환경 호르몬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도시락을 사용하는 게 업체에서 아주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회용 그릇을 뭐 도시락을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이게 이제 그 도시락 배달 가방이 있기 때문에 가방 찾아갈 때 그 안에 넣어가서 다시 또 뭐 설거지해서 소독해서 다시 한번 헹궈 가지고 이렇게 뭐 다회용으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그럼 아마 뭐 식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건강 도시락 뭐 이전에 담당자하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학교 그 방과후 돌봄 교실 방학 기간에 학교에 급식소가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면 그 매일 나오는 그 도시락 그 쓰레기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저는 덧붙이면 그 밥은 그러니까 도시락 이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꾼다면 밥은 본 도시락을 뭐 제작을 하든지 해서 본 도시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진짜 애들 꽁꽁 이왕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책을 편다면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거 저는 진짜 꼭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다면 반만큼은 좀 보온 도시락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전달하고 다시 수거해서 이렇게 세척하고 이런. 근데 배달 시점이 그렇게 뭐 빨리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니까 아직까지 밥에 온기는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밥은 그렇게 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로 가는 네.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뭐 늦게 받는 데는 뭐 네. 여름 방학은 상관없는데 네. 특히 겨울 방학 그래서 혹시 그것도 한번 도시락 용기를 바꿀 때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페이지 그 지방 보조금에서 경남무역에 1,500만 원 자부담 없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조금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자부담이 없는 것인지. 470페이지에 네, 47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 경남무역. 아 이거 우리 저 수출 상담회 예. 한 그 내역입니다. 그러면 예, 올해는 원래 해외 가서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삼성 호텔에서 한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 그러면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지방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주식회사 경남무역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고 예.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 지원을 했고.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자부담이 없고. 예, 자본은 없습니다 이건. 어쨌든 경남무역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보조 그리고 사업 내용은 그 예, 수출 상담회. 저기 뭐 삼성 호텔에서 예, 수출 예. 상담했다. 그 실적을 나중에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예.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운영 실적에 보면요. 2020년 뭐 일단 1년 완료가 됐으니까 예.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예. 실제 우리 그 농민들의 소득이 좀 너무 좀 미미하지 않나. 지금 보면 2020년만 해도 18개 품목을 제조했고 그 판매액이 한 1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인건비 등등 하면 훨씬 이거보다 많은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는데 실제 이제 아웃풋이 너무 미약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네. 가공센터, 그러니까 가공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최대한 거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 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은 뭐랄까 여기 사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죠. 예, 그 조합은 그 몇 명 정도 지금 35명.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 거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 그래서 이제 또는 임업인들 지금 다- 그 부분도 사실 시설이 좀 협소해서 네. 뭐 전에도 건물 조금 시설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걸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데 이제 그것도 각종 뭐 부지 사항이라든지 매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품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년 대비해도 한 1억 3,800만 원 대비해도 한 약 143% 정도 네, 증가하고 품목이 있어요. 예, 예. 조금씩 예, 증가하고는 자꾸 그거 있습니다. 초창기에서 그렇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은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이제 궤도에 오를 품목도 것으로 증가하고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예, 예. 상 그러니까 판매액도 조금씩 예, 예. 증가하는데 예.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만든 그 건물 우리 뭐 당연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훌륭하고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소량이지만 그 대량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의 예. 제품들이 거기서 그 센터를 통해서 좀 상품화되어서 지역 농민들한테 좀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다면은 뭐 말씀대로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성장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35명 외에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또 별도로 필요하면은 또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여기 센터 뭡니까 조례에는 그 뭐 농업인이나 법인 거제 주소를 둔 사람들은 다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 좀 잘 살펴서 많은 희망하는 사람은 좀 누구나 다 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83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 예산은 우리가 29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2021년 9월 기준으로 한 19억 정도 집행이 되었다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 12월까지 현재 5,422세대에 5천 한 29억 정도, 29억 7,400만 원. 거의 다 올해 뭐 집행이 되겠네요. 올해는 다 집행이. 일단 뭐 내년도 예산은 뭐 아직 이제 농림부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에 아마 네. 아직 못 담은 것 같고 예. 저는 어쨌든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우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참 따뜻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농협이나 농협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나 등등의 이렇게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농협에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국산 농산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제산일 수도 있고 예. 뭐 저기 뭐 창녕의 진주인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포교버섯이 서울에 사는 또 서울 시민들이 구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좀 내년에도 계속되길 바라고 하여튼 예,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거봉축제 준비 잘 돼 갑니까? 등덕의 사업 계획님. 예, 현재는 뭐 내년에 뭐 이제 본회 선되고 나면 해야 되는데. 그 뭐 우리 그 저번에도 헤비메스 거봉 포토존 그 예. 메모 잘 해놨지. 예, 잘 해놨습니다. 사업비가 코스모스 축제할 때 1억 그거 6천원 하려고 걸로. 면 조금 뭐 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축제할 때 1억 6천인데 예. 우리는 지금 거봉은 6천만 원 해놨지. 본회산이 좀 깎겠습니다. 본회산이. 본회산을 깎겠습니다. 1,000만 원. 1천만 또 그것도 깎겠습니까? 예, 그것도 깎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그 1억 6천 확보를 해야 한 3억 되는데. 올릴 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확보는 뭐냐면 막 깎이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제 옥바우 옆에 그 알루에 테마파크 그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옥포에 옥바우 옆에. 그게 알로에 테마파크. 예. 그거 옛날에 저 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조성을 해놓은 건데 예. 뭐 세월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은 하긴 하네요. 예, 좀 하기는 합니다. 뭐 그쪽에 좀 활성화하든지 하는 조치 방안은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거기는 이제 행정에서 손을 이제 놓은 상태입니까? 손을 놓다기보다는 예. 이제 뭐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별도의 또 뭐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은 뭐 공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도의 요청을 사업비를 받아오든지 해서라도 조금 시설 뭐 보완도 좀 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시설 자체가 좀 낙후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뭐 그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초에는 제가 뭐
그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요. 어떤, 예, 일단은 위치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뭐 제가 볼 때 애초부터 공사부터 조금 뭐가 네. 문제가 있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의지가 없던지 안 그러십니까? 사업 뭐 저 아이템이 뭐 네.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던지 안 그렇습니까? 그 포토존은 참 좋던데 알로에 포토존 예. 그거는 활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뭐 그것도 뭐 일부 활용을 합니다. 예. 우리 그 467페이지 그 식생활 교육 이 사업 명에 있는데 이게는 지금 뭐만에 잘 되고 있습니까? 476페이지에 예, 467페이지에 67. 어린이미 거제 시민 대상 식생활 교육 개선해서 우리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뭐 기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질 상상도 이제 기여하고자 해서 제가 뭐 조례도 하고 했는데 예. 현재 이뭐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 예.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뭐 초등학생들 이런 부분을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또 우리 그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체험도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사업입니다. 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예.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472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의해 예. 이거는 내나 장자 옥토 유기질 예. 그 내용입니까? 그것도 뭐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 전국에 어떤 대비 업체가 있고 예, 또 공급 업체들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옥토 유기질 비료만 하는 건 아니고 다 틀립니다. 예, 그 농업인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대비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농업인들 취향에 따라서 예. 다양하게 이제 예, 들어옵니다. 사용은 할 수도 있고 유기질은 같은 유기질이지. 유기질도 비료가, 예. 유기질 비료가 이제 3종이 있습니다. 복합 비료하고 혼합 유기질, 예, 그다음에 혼합 유박. 예, 이 비료는 좀 비쌉니다. 단가가. 예, 단가가 한 8,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물 비료가 2종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가축분 대비하고 뭐 예. 일반 대비하고 이렇게. 예,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말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귀농귀촌 예. 청년 농업인이 이게 이제 계속 해낭이 19년도 812명, 20년도 889명, 21년도가 3분기 721명입니다. 예. 그 지금 21년 말까지도 한 800명대 이상으로 이게 대략 막 그 정도 됩니다. 되겠네요. 800명에서 900명 사이. 예, 예. 이게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이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게 일반적으로 기초는 좀 예. 많이 우리가 들어오는데 예. 이제 뭐 직장 생활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 여기 기반 있는 사람 들어오는데 기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제가 이제 땅값 자체가 평균적으로 좀 비싸다 보니까 예, 농지 사다 보면 다른 운영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 농사지기를 살 거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청, 함양 이쪽으로는 좀 농지도 싸고 여건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증가가 되고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예, 최대한 우리가 예. 상담을 해서 정착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여기도 현장도 저번에 가보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좀 장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예. 활용을 더 이제 좀 해수나 이런 거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뭐 안내나 이런 걸 더 좀 잘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제시에 그 뭡니까 이 알로에하고 이 유자하고 이런 농특산물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 농식품 수출 뭐 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알로에 유자 중에 유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알로에보다? 유자가 많죠. 그렇지. 예. 예, 유자가 또 많지. 특히 유자 보니까 그 도란도라에도 선센 유자 해가지고 그 상품을 개발해서 예. 인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예. 향도 좋고 감기에도 예방도 되고 뭐 두루두루 상품 개발을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예. 우리 시에서도 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까 상품 개발에? 우리 주기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예. 보조 사업으로서도 하고
특히 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동남아 쪽에도 가고 수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매출이 줄었긴 줄었는데 그 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뭐 저 외국에 예. 이 팔로 때문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미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못 가네. 갑니다. 일체 못 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이제 수출 상담에도 예. 이제 삼성 호텔에서 이제 저 비대면으로 예. 그리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보니까 뭐 유자 뭐 어디 전라 공원입니까? 유자도 좀 유명하지만은 해풍마든 그제 유자가 유명한데 이게 홍보가 늦게 되고 그 상품을 늦게 이제 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제가 좀 항상 좀 뒤처지고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요즘 보니까 뭐 유자 에센스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예. 에센스도 사용해 보셨습니까? 개발됩니다. 예, 이또 뭡니까 향도 좋고. 예, 예. 특히 좀 우리 그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이 또 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유자 막걸리 있다 아니면 유자 막걸리 그제 행운. 유자 막걸리 성포 양조장 같은 예. 데 많이 팔립니다. 저기 그렇지, 특히 대구 쪽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유자 상품도 좋지만 또 뭐 병이라든가 예, 예. 뭐 좀 다양하게 개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제를 알리는 관광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물 이용해서 그제를 알리듯이 예, 예. 이런 상품을 이용해서 그제를 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제가 18년도에 의원이 되어지고 나서 당시에 아마도 옥치군 과장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로컬 푸드 플랜 좀 뭐 이렇게 우리 거제 지역에서도 좀 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시의 농가 경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협소하고 또 그 구조에서 소농 위주로 되어지는 농업 생산 기반으로 한계가 많아서 참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제 그렇기도 했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에 뭐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진 게 참으로 감사하기도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나온 안전한 농수산물이 아이들에게도 또 이게 확장이 되어지면은 기업에도 또 소비자에게도 직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즉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이제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것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아마도 우리 거제 지역의 농업, 농촌 또는 농가의 농업 생태계가 새롭게 하면 크게 재편되는 큰 계기로도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건립 시기를 두고 21년까지 할 거냐, 농업개발원과는 좀 분리해서 예산이든 분리가 되어져 있으니 결국은 농업개발원이 이제 내년 12월에 건립 계획이니까 이게 같이 건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내일 우리 기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은 일단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지만은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청사보다는 예. 이게 지금 급하니까 예. 이거부터 먼저 우선순위. 언제 이게 세워지게 되는 건가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12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 언제 이게 하면은 이제 준공일에 공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단정적으로 이게 말 수는 없는데 대략 한 빠르면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내년 예. 연말 이 시기쯤 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업개발원도 22년 12월로 근데 청사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복합. 예.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영역 보고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떻든 내년 본격적인 건립과 동시에 사업을 두고서 앞서 올해 농가 기획 생산을 추진하고 계약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또 농가기획 생산 충실하는데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되어진 농가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죠? 뭐 농가 조직화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예. 지금 부분적으로 이쪽 좀 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범 사업 자체는 조금 약간 늦어졌습니다. 딜레이가 조금 됐습니다. 시스템에 지금 완벽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시스템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그래서 문제가 있어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범 사업을 하기 전까지 농가 기획 생산 예. 이제 그 기반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예, 예.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준비하시고 예. 그 시범 사업의 어떻든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마을마다 휴경지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마을 공동 생산하는 형태로 해서 마을 소득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사례들도 좀 발굴해 나가야 될 것이고 어쨌든 시범 사업 추진에서부터 이제 어쨌든 가장 전제가 되어지는 게 농업 생산 기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형태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자료 481페이지인데요. 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예. 우리 12월 1일 날 내일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 타운 타운. 예, 같이 일합니다. 그럼 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거기 예, 같이 같이 합니다. 예. 하는 거죠. 아유, 드디어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해지네요. 여기 어쨌든 이제 착공식이긴 하지만 하여튼 잘 성공적으로 준공되길 바라고요. 예.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굉장히 아마 담당자들이 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던데 저도 뭐 여러 차례 우리 뭐 푸드 플랜 관련 뭐 보고에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양 교사와의 간담회 추진, 그다음에 공고급식 농가 기획 생산 추진, 이 굉장히 다들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기획 생산이 나중에 아마 주요한 예. 우리 공공급식에 아마 주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간담회를 추진했을 때 뭐랄까요, 좀 건의사항, 예. 주요 건의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영양교사 간담회 추진에서는 학교에 아마 이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 뭐 주요 건의사항, 그다음에 농가 기획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들은 우리 거제시 어떤 건의사항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 꼭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팀장한테 조금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아마 답변.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농업지원과 푸드플랜 팀장 정을래입니다. 저희가 학교 영양 교사 간담회를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하고 이제 걱정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용을 조금 높여달라는 좀 건의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활용하는 거는 대부분 다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하우스라든지 그다음 저온 저장고 어떤 이런 시설물 지원을 좀 계속 요청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급식을 좀 빨리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구도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 때문에 학교 영양사쌤들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단가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년 6월부터는 저 전국에 있는 공공급식 플랫폼이라는 그 시스템이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는 조금 더 빨리 하든지 아니면 거기 맞춰서 하든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가 일부 이제 그 농가가 이제 급식 업체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을 한 개 한 개씩 자꾸 늘려가면서 이제 좀 품질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시범 단계에서 파프리카 하나는 예, 지금 각 학교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급식 업체 지금 5개 업체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들은 저희가 그 하기 힘들어서 지금 관내 업체를 통해서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계별로 그 지역 농산물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잠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우리 지역 농산물 롤푸드를 가지고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이제 그런 용역 보고를 또 용역 보고서에 그렇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앞으로 이용하게 될 사용하게 될 농산물은 그냥 전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만 충당을 합니까?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데 예.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생산하기 어려운 부분 있는 예. 부분은 외부에서 어차피 일부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 이렇게 대규모 이 센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규모로 납품이 가능한 안정적으로 덜쭉날쭉 말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 품목이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희망 품목 한 72개로 지금 잡아놨는데 예. 이제 그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한 대략 한 7개 정도로 뭡니까? 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쌀이 될 거고 예, 쌀. 쌀이 아까 파프리카 있습니다.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예. 그다음에 이제 감자, 예. 이제 또 뭐 감자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이 센터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할 때는 이제 미리 이제 계약 생산을 계약 재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럼 계약 재배를 하면 예. 가격 그 이제 감자가 다른 지역에 가격이 싼 가격이 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가격이 비싸면 가격이 비싸도 우리가 쓸 겁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인 어떤 이거 가격 그 시스템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예, 예. 그걸 평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생산 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단지로 하는 거는 가격이 내려가서 가격 경쟁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으로 이제 운영할 건데 그러면 그 예산을 효율성 어떤 가격을 예산을 그 한정된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급식센터에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외부에 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듯이 여기도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역서나 우리 행정에서 설명을 보면 전부 로컬 푸드 뭐 지역 농산물을 다 쓴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우리 농산물 지금 여기서 강소농들 좀 키워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몇 품목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강소농이나 또 우리 지역에서 그 경쟁력 있는 그런 일부 품목들을 지금부터 좀 계속 그 농가들을 우선 키워야 된다. 작년에 이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제 농가 조직화 하는 게 한 56농가 정도를 일단 구성을 해놨고 그 사람들이 뭔 품목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이미 조사도 다 끝난 상태. 조사도 해주면 용역 보고서에 다 들어있대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농가들을 지금부터 예. 이 강소농가 우리 가격 경쟁이 있는 재배 농가들하고 생산 품목을 지금부터 계속 확보해 지원을 해서 키워 나가야 된다. 그래 안정적으로 우리 공급을 할 수 있죠. 우리 농사를 짓는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급식센터는 계속 1년 내도록 필요한데 우리 농사 조금 짓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사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산 농가를 키워야 된다. 예, 이 짓는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만은 예, 그걸 말씀드리고 예, 싶은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급식센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용역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이제 9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서 예. 지금 이제 거제에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일부 잘 뭐 강소농으로 농사를 잘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뭐 좀 방치가 되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현장에서 이제 알고 있는데 요것이 이게 거의 아까 이제 조직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거의 이제 이 파악이 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조직화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급식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영양사하고 아까 이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시금치라든지 우리가 채소를 할 수 있는 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장목 송진포에서 양파를 대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또 좋은 저장고에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급식사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소득이 증대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뭐 주로 하는 아까 뭐 감자라든지 또는 주로 우리가 이제 급식소에 보면 뭐 시금치 또는 야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동에 있는 뭐 비닐하우스는 시금치만 1년 내내 재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 조직화된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농사 짓는 그 식물들도 우리가 조직화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현장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는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제 시민 누구나 다 환영하고 박수 칠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아마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좋은 급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초중고 아이들만 실제로 이제 급식센터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런 이렇게 이제 식품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받는다면은 그 양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에는 한 25개소 정도 시범 학교를 먼저 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잘 조직화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감사 자료 480쪽에 예. 그 한우 계획에 있어서 협삽 인정을 통한 제품 안정성 확보. 협삽 인정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는 이제 그 가공 공장 안에 예. 햅삽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 식품 그러니까요. 제조하는 걸 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햅삽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 기간이 있거든. 그럼 그 인정 기간이 이제 햅삽 인정을 해줘야 돼.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품 안정성이 확보된다. 별도의 협삽 인정할 예, 수 기간이 있는 있습니다. 예. 시설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 말이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곧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농산물 가공 예. 지원센터에 있어서 요구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예, 예, 어쨌든 그렇죠. 예, 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농산물 안전 분석실 그 예. 사업은 지금 그것도 이제 우리 네. 먹거리 센터 예. 옥상 쪽에다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예, 예. 그렇다면 이 협삽 인정하고 농산물 안전 분석실하고 예. 또는 이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하고 이제 그 안전한 먹거리 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실하고 뭔가 이런 협력 연계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는 따로따로 가는 일단 겁니까? 뭐 해삽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제조를 하면서 좀 위생적으로 안정성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 농산물 검사하는 부분은 이제 식재료가 들어왔을 예. 때 이게 과연 뭐 농약이 검출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사전에 미리 시료를 일단 검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조금 그는 틀립니다. 그 기준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로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